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식사만 하면 배가 꼬이듯 아프고 갑자기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며칠째 변비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 일이 반복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68세 김모 씨의 경우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3개월 동안 식사 후마다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셔야 했습니다.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무려 23%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이 중 78%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증상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예요. 영양실조로 인한 근육량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요.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60세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체적인 통계부터 보여드릴게요. 국내 60세 이상 환자 중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는 분이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3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한 환자당 연간 평균 28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업무 능력 저하로 인한 손실까지 합치면 연간 45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진료한 사례들을 보면 더욱 심각해요. 72세 박모 씨는 갑작스런 복통 때문에 외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마트 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울증까지 왔고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65세 이모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설사가 너무 자주 나서 탈수 증상이 왔고요.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골절상까지 입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장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요. 변비약이나 설사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변비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이 장 기능이 더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방치하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가벼운 복부 불편감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식사 후 복통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요. 3단계에서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됩니다. 4단계에서는 외출이 두려워지고 사회 활동이 줄어들어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 영양 불균형과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진행 속도가 더 빨라져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100%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뇌 축의 이상이에요. 우리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장 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미주신경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의 균형이 깨지면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유익한 균은 줄어들고 해로운 균은 늘어나게 되어요. 세 번째는 장 점막의 투과성 증가입니다. 쉽게 말해 장벽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나 독소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새는 장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60세 이후에는 장 점막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장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등이 장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까지 죽여버려서 균형을 깨뜨려요. 여섯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일곱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장 운동도 함께 느려져요. 장 운동이 느려지면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벽이 자극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악순환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스나 불안이 생기면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장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이때 복통이나 설사, 변비가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요. 그러면 다시 뇌에서 장으로 더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악순환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1단계 기초 방법 마이너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건 식사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하루 3번 대신 5번에서 6번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적은 양을 먹으면 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식사 시간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지켜주세요. 우리 장은 생체 시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장 운동이 정상화됩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음식을 3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잘 씹힌 음식일수록 소화가 쉽고 장에 자극이 적습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에 미리 마시세요. 식사 중이나 직후에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은 마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중급 방법 마이너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FODMAP 제한 식단을 시작해보세요. FODMAP는 발효성 당류를 말하는데 이것들이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피해야 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양파, 마늘, 밀가루, 콩류, 유제품은 당분간 피하세요. 사과, 배, 수박 같은 과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것들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드실 수 있는 음식들도 많아요. 쌀, 감자, 당근, 호박, 시금치는 안전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포도는 괜찮은 과일이에요. 닭고기,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은 문제 없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도 섭취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도 시작해야 해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 제품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균주를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효과적이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매일 10분씩 복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장 운동이 정상화됩니다. 가벼운 산책도 매일 30분씩 해보세요. 운동은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이 더 좋습니다. 3단계 고급 방법 마이너스 적극적인 관리. 2단계는 정말 중요한 분들만 시청하시면 돼요.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 말이에요. 장내 미생물 검사를 받아보세요. 최근에는 대변 검사로 장내 균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아요. 모르고 드시던 음식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복부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전문 마사지사에게 받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셀프 마사지도 가능해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세요.
하루 2번, 한 번에 10분씩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온열요법도 병행해보세요. 복부에 온찜질팩을 대고 20분간 휴식하면 장 근육이 이완됩니다. 단,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항경련제나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이 도움될 수 있어요. 항우울제가 처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장-내 축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장 기능 개선을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각 방법별 주의사항과 효과 기간. 1단계 방법들은 보통 2주에서 4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2단계 방법들은 6주에서 12주 정도 걸립니다. 특히 FODMAP 식단은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효과도 확실해요. 3단계 방법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단계까지 오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실패 케이스와 성공 요인.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일관성 부족이에요. 며칠 하다가 귀찮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매일 증상과 먹은 음식, 스트레스 정도를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점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가만의 특별한 정보들이에요. 숨겨진 트리거 음식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위험한 음식이 있어요. 커피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녹차도 조심해야 해요. 카페인이 장을 자극하거든요. 의외로 토마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민감한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조심하세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생각보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인공감미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음료나 무설탕 껌에 들어있는 소르비톨, 마니톨 같은 것들이 설사를 유발해요. 계절별 관리법. 봄철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새학기나 인사이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든요.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되기 쉽고 이게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큰 게 문제예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장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장 운동이 느려져요.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갑작스런 복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세요. 그리고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세도 도움이 돼요. 10분 정도 유지하면 복통이 완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30분 이상 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특히 열이 나거나 혈변이 나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복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는 거예요. 특히 아스피린 같은 약은 위장관을 자극할 수 있어서 위험해요. 변비약도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금연도 중요해요. 담배의 니코틴이 장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과도한 음주도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별한 생활 속 꿀팁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을 마시면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진하게 타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식사 전 5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장 운동도 정상화돼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밤늦게 먹으면 장에 부담이 가고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옆으로 누워서 자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돼요. 가장 큰 어려움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평생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더 힘들어하세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유기농 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하지만 비싼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이해 부족도 큰 문제예요. 그냥 참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해요. 외식 문화도 장애물이에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혼자만 다른 음식을 먹기가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선택하세요. 사회적 구조적 한계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아직 한계가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 후군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약 처방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 쪽에서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보 부족도 문제예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것만 먹으면 완치된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믿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하는 현실적 이유들.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실패하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다 보니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최소 3개월은 꾸준히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이에요. 또 배 아프다고 하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식사 시간부터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연습부터 하세요. 물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요. 3주차부터 6주차까지 FODMAP 제한 식단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이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7주차부터 12주차까지 복부 마사지와 스트레스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3개월 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만의 관리 패턴이 생겼을 거예요. 계속 유지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극복하고 계셔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장,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